반갑습니다. 토리소프트의 김지영 수석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넥사크로 플랫폼 14라는 교육이고요. 오늘 교육할 내용은 넥사크로 플랫폼이 어떠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헬로우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실행을 해보면서 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발할 때는 뭐 개념이라든가 헬로우라든가 이런 것들 다 건너뛰고 화면 만드는 것부터 막 보고 그랬는데 그게 결코 시간을 절약해주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헬로우를 통해서 간단한 구조들을 명확하게 아셔야 그 위에 내 실력들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헬로우라는 프로젝트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헬로우라는 걸 통해서 저의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끝나면 같이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은 조회 화면과 저장 화면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오늘 교육을 끝나면 화면 내가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화면 내가 분석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오늘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저희 수업 시간은 4시 정각에 시작을 하고요. 쉬는 시간은 45분에서 15분 휴식을 드리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1대1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내 점심시간은 11시 30분이요. 그렇죠. 대부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45분에 끝냈더니 급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오전에 쉬는 시간을 10분만 드리고 점심시간을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를 봐서 진도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15분 쉬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좀 진도가 벅차다 싶으면 쉬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시간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심을 11시 30분에 먹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엑사크로 플랫폼을 이해하려면 이 제품에 나온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제품에 나온 배경은 저희 개발 툴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자, 개발 플랫폼의 변화를 보시면 메인 프레임, 데스크탑은 건너뛰고 클라이언트 서버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4세대 언어, 포지엘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대표적인 제품이 파워빌더, 비주얼 베이지, 델파이 이런 애들인데요. 얘네들은 제가 써봤던 것 중에 개발 툴은 제일 훌륭했던 것 같아요. 개발자가 개발하기 굉장히 좋았던 툴인데 얘는 뭐가 문제냐면 컴파일 언어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든 화면들이 저희 고객 PC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화면이 3,000개다. 3,000개가 모두 고객 PC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용량도 크고요. 배포 문제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맨날 받는 내용이 배포가 어떻게 됐다, 배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웹이 두각되기 시작합니다. 웹은 웹서버에 화면을 올려놓고 배포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방식 보통 크롬이나 i 같은 걸로 화면을 볼 수 있는 방식인데요. 얘는 배포가 되지 않는 대신에 HTM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HTML이 그렇게 많은 속성들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처럼 링크에서 다른 화면 가고 링크에서 다른 화면 가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저희 그 업체, 그렇죠. 기업용으로 하기에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CS로 가자니 배포가 문제고 웹으로 가자니 개발이 문제고 그래서 나왔던 게 엑스인터넷 리아라는 제품입니다. 대표적인 저희 제품으로는 마이 플랫폼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뒤에 엑스 플랫폼이라는 애가 리아 제품인데 리아 제품은 뭐냐면 개발은 포즈엘 같은 툴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만들어진 소스는 여기 웹서버에 올려놓는데 올려놓는 파일이 XML 파일이에요. XML 파일은 HTML보다 동적인 기능을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XML 파일을 제공하고 얘가 읽을 수 있게끔 ActiveX 플러그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이거 우리가 리아 X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플러그인 방식을 쓰지 말자, 액티브엑스 방식을 쓰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들은
그게 가능했던 게 HTML5가 등장하면서 HTML이 좀 더 강화된 능력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네이버에서 직접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쵸? 요런. 자, 그래서 HTML5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부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넥사크로 플랫폼이에요. 저희가 오늘 작업을 넥사크로 스튜디오라는 개발 툴을 이용해서 화면을 만들면 XFDL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그리고 앞에 까보면 XML로 되어 있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이 제너레이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제너레이트 돼요. 왜 자바스크립트로 제너레이트가 되냐면 실행 환경이 두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요. HTML5와 런타임. 왜 두 가지로 지원을 해주냐면 그거는 우리 고객이 어떤 고객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가 관공서에도 저희 제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세상 고객이 범국민일 때가 많죠. 거의 국민들한테는 뭔가 설치하거나 액티브엑스 방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들어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런타임 방식은 이거 HTML5가 런타임 제가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모바일에서 네이버 보실 때, 그쵸? www.naver.com 치고 브라우저 들어가는 방식이 HTML5 방식이고요. 아예 네이버 앱을 설치해서 쓰는 방식을 런타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들어가시는 방식은 범국민 프로젝트 할 때 많이 쓰시고요. 이마트24 같이 포스 업무, 그쵸? 우리가 이마트24 편의점에 가서 뭔가 물건을 사면 물건 바코드로 포스를 찍고 그 포스에는 DB라든가 파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타 디바이스 API라든가 로컬 DB, 로컬 파일을 사용하는 게 브라우저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하고 쓰는 방식을 런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행 파일이 두 개인 것과 자바스크립트로 제너레이트 하는 이유는 뭐냐면 HTML5 방식, 웹 방식은요. 웹브라우저가 제공하는 언어만 쓸 수 있는데 웹브라우저가 제공하는 언어가 HTML과 뭐가 있죠? 모양을 담당하는 CSS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저희가 엑셀 파일을 자바스크립트로 제너레이트해서 웹서버에 올려놓는 겁니다. HTML5용으로 런타임용으로 화면을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동일한 화면인데 HTML5 방식이나 런타임 방식 이렇게 두 개의 환경으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개발할 때는 XFDL이라는 확장자로 가진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제 실행하는 파일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키텍처를 확인해 보면 저희가 런타임 방식과 HTML5 방식으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화면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백엔드 단에 있는 DB예요. DB를 어떻게 보기 좋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관리를 할 건가? 정보 관리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 있는 화면과 백엔드 단에 있는 DB에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통신할 때 XAPI라는 자르 파일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의 보따리, 플랫폼 데이터에 담아서 주고 받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트랜잭션이라는 통신할 때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XAPI라는 서버에 제공되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의 플랫폼 데이터에 담아서 주고받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넥사크로 스튜디오는 어떻게 생겼냐면 프로젝트 익스플로어, 프로퍼티 창, 아웃풋 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는
잠시만요. 네.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산출물들이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들면 이렇게 트리 구조로 산출물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작업 공간에 뜰 겁니다. 띄어진 화면에, 화면 안에 있는 컴포넌트의 속성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바인딩 정보를 작업하는 공간이 프로퍼티 창입니다. 바인딩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계속 다뤄볼 건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데이터를 담아두는 오브젝트를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담아져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에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화면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셋의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는 애들을 우리가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는데요. 컴포넌트는 종류에 따라 그리드도 있을 수 있고요. 에디트, 콤보, 마스크 에디트 등등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연결할 때 getcolumn, setcolumn이라는 스크립트 작업 없이 여기서 바인드를 연결해주면 데이터셋과 각 컴포넌트가 양방향으로 동기화돼서 굳이 스크립트 작업하지 않아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걸 바인드라고 합니다. 아웃풋 창은 에러나 디버깅된 내용, 제너레이트 정보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온사이트 교육을 가보면 강사님 뭐가 안 돼요 했을 때 10분 중에 8분들은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첫 번째부터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 해결은 빨리 해결하는 게 제일 관건인데요. 문제 해결을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장 발견하기 쉬운 게 아웃풋 창에 에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문제를 찾는 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웃풋 창에 에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자,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미리 설치해 주세요 라고 안내를 보내드렸는데요.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네.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실행하는 방법은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고요. 혹시 저처럼 뭔가 작업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프로젝트의 익스플로어에 프로젝트가 열려서 보이실 거예요. 이거 닫고 시작할게요. 파일에 클로즈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먼저 닫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뜬다 그럼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가 열려 있으신 분들은 클로즈 프로젝트를 닫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창과 프로젝트 익스플로어 아웃풋 창이 보이는데요. 가끔 이게 닫혀져서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프로젝트 익스플로어, 프로퍼티 창, 아웃풋 창 이렇게 열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와 프로퍼티 창이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떠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화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개발할 때 얘를 살짝 밀쳐놓고 여기 개발하시고 이렇게 살짝 밀쳐놓고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느냐 이러는데 배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프로젝트 익스플로어를 당겨보시면 동서남북 상자가 생깁니다. 이 상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돼요. 네. 크게 보고 싶다. 그럼 바깥에 있는 상자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와 프로퍼티 창과 아웃풋 창이 화면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처음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비슷했을 때 따라하기가 편하니까 배치도 한번 해보시고요. 다 되셨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넥사크로 플랫폼이 처음이신 분들은 딱 봤을 때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화면만 개발하셨던 분들은 공통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소스를 가지고 공통 안에 화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공통인지 아니면 뭐가 기본으로 제공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헬로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헬로우 프로젝트는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하나를 만들어 볼 거고요. 화면에다가 컴포넌트를 배치해 볼 겁니다. 그 컴포넌트를 배치했을 때 그 컴포넌트 클릭하면 이벤트를 작성을 해서 이벤트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화면 그리고 버튼 클릭했을 때 헬로우라는 이 메시지 창 띄우는 것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헬로우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볼 게 뭐냐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예요. 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프로젝트 서비스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이 프로젝트 안에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파일들이 그냥 막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얘네들도 폴더 같은 이런 경로를 가지고 있는 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탐색창을 열어보시면 탐색창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고 뭐게 많네. 탐색창을 열어보시면 파일들이 이렇게 폴더에 들어가 있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질 거예요.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안에 서비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 안에 화면을 만들어 넣을 건데요. 저희는 화면을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 안에 여러 개의 화면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어디선가 화면 하나 샘플을 얻었다. 그럼 얘는 반드시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크립트에서는 서비스 화면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불러오냐면 서비스명, 그 다음에 땡땡, 요거. 네. 그 다음에 화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크립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땡땡이라는 애가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애가 서비스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이 땡땡이라는 애를 엔진이 만들면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애가 서비스구나 그럼 서비스에 있는 경로를 읽어서 그 경로 안에는 화면을 불러와야겠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날짜에 MP 투데이 MP05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5월 10일이죠. MP0511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프로젝트 안에 워크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워크 안에 헬로우라는 화면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교육할 때 잘 안 되죠? 메모장을 옆에 띄워놓고 합니다. 메모장을 띄워놓는 가장 큰 이유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전 모바일로 봐요. 저는 데스크탑이 아니라 뭐 태블릿이나 화면에 글씨가 안 보여 이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것들을 대부분 여기 히스토리를 막 남겨놓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유는 교육을 하다가 보면 조금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속도에 놓쳤다 이러면 여기 메모장에 메모되어 있는 걸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파일 밑에 New 프로젝트 또는 여기 있는 New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MP0511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여기 산출물들을 확인해 볼 건데요. 산출물들이 복잡하면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로케이션에 C 밑에 MP0512로 만들어야겠다.
다음 단계 넥스트로 넘어가시면 타입 디피니션의 이름 만드는 건데요. 이 타입 디피니션은 기능을 나타내는 앤데 그냥 요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기능을 담당하는 애가 타입 디피니션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계 넥스트 넘어가시면 스크린 정보를 입력하는 게 있는데 그냥 스크린 여러 가지 입력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피니시 마치시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프로젝트가 잘 만들어지셨나요? 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셨으면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요. 타입 디피니션이 기능을 담당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팝업 창이 뜨고요. 그 안에 5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 디피니션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모듈과 오브젝트는 개발에 필요한 애들이야. 모듈과 오브젝트. 요 위치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설치한 넥사크로 스튜디오 아이콘의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파일 위치 열기가 있습니다. 파일 위치 열기로 봐보시면 파일 위치 열기에 저희가 개발에 필요한 DLL이라든가 EXE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넥사크로 17LIB라고 있어요. 넥사크로 17LIB. 저희 왜 개발할 때 가보시면 공통 개발자가 공통 라이브러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저희가 갖다 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개발할 때 그 개발을 도와줄 도구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데 그게 넥사크로 17LI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리소스와 프레임워크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리소스는 뭐예요? 디자인에 관련된 프레임워크.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고객분들이 런칭, 실행시키면 메인 프레임이 뜨니다. 그렇죠? 메인 프레임에 화면 하나만 띄우는 SDI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메인 프레임을 나눠서 여기 탭 두고 화면 여러 개 띄우는 방식, 멀티 도큐먼트 인터페이스, MDI 방식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 이렇게 프레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애들 프레임워크에 넣어놨습니다. 컴포넌트는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컴컴프, 컴베이스, 디자인 컴프 이렇게 디바이스 API, 그리드 등이 있고요. 컴컴프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컴포넌트의 컴컴프에 들어가 보시면 많이 보던 애들이죠. 버튼이라든가 칼렌더라든가 체크박스 이런 애들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에 버튼을 그릴 수 있고요. 그려진 버튼의 이벤트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갖다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얘네들 사용하겠다 등록하는 애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타입 디피니션의 모듈과 오브젝트예요. 근데 하나하나 얘 등록하고 얘 등록하고 얘 등록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각 컴포넌트를 모듈로 만들어서 여기에 타입 디피니션의 모듈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컴컴프라든가 다른 거 안에 있는 오브젝트는 다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애들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는 없으나 여기에 있는 애가 내가 써야 된다. 그럼 add 버튼 눌러서 등록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프로젝트 안에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했던 그 서비스 등록하는 부분, 그래서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베이스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이렇게 프로젝트 익스플로의 모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러 가시면 공동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열면 여기에 뭐가 되게 많아요. 그쵸? 얘네들이 다 서비스에 등록된 애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HTML 방식과 런타임 방식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HTML 방식은 설치되는 게 없지만 런타임은 이 실행에 필요한 디바이스라든가 OS라든가 뭔가 설치가 필요한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을 업데이트에 정보를 넣고 같이 배포할 수 있는. 그래서 타입 디피니션에는 모듈과 오브젝트와 통신 프로토콜과 서비스와 업데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로벌 베리어블스 있네요. 예,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글로벌 변수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스크립트 작업할 때 펑션 안에다가 변수를 선언하면 얘 유효 범위는 펑션 안에서만 유효하죠. 내 화면에 있는 모든 함수에서 다 갖다 쓰려면 함수 밖에 이렇게 로컬 변수 또는 폼 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MP0511에 있는 모든 화면에서 다 갖다 쓸 수 있는 애는 어디다 선언하나요? 네, 여기요. 글로벌 베리어블스에 선언한 데이터셋과 변수와 이미지는 화면에서 다시 선언하지 않아도 모든 화면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데이터셋, 변수, 이미지. 이거 우리가 글로벌 베리어블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DL은 모양을 담당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을 어떻게 나눌지 메인 프레임 작업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메인 프레임 밑에 차일드 프레임 있는 경우를 우리가 싱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 NCDI, 화면 하나만 띄우는 방식이고요. 이거 지우시고 여기다가 뭐 H 프레임, V 프레임, 무슨 프레임 나눠 놓는 작업.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테마는 굵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테마 안에는 CSS와 이미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CSS에서 버튼을 레드, 빨간색으로 바탕색을 만들어놨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별다른 디자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버튼을 그리면 그 버튼들이 모두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이거 우리가 CSS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가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C 밑에 MP 뭐라고 만들었죠? 0511이라고 만들었죠. 0511. 네. 보시면 type definition, default type dp. 그 다음에 안 보이네요. 글로벌 variables, ADL로 만들어져 있고요. 베이스라는 서비스는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파일 .xprj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얘는 프로젝트가 열 때 제일 먼저 이 파일을 열어봐요. 그래서 이 파일에 어떤 SDI이, 어떤 글로벌이, 어떤 타입 디피니션이 연결되어 있나 확인하고 걔네들을 실행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프로젝트를 열 때도 이 프로젝트 파일로 되어 있는 애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 MP051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서비스, 웍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W 대문자요. 우리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자, 서비스 어디다 만들었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처음, 나중에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등록해야 되는데, 서비스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네. 서비스가 어디에 있냐면, 타입 디피니션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렸는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타입 디피니션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듈과 오브젝트와 프로토콜과 서비스 업데이트 있다. 그 중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추가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Add 누르신 다음에 ID에다가 work이라고 집어넣어 주시고요. URL은 폼, URL 타입이죠. 타입이 뭐냐면 이 work이라는 서비스에 화면을 모아두겠다, 자바스크립트를 모아두겠다, 파일을 모아두겠다, CSS를 모아두겠다, 또는 데이터 URL 경로를 집어넣겠다. 저희는 화면을 모아둘 겁니다. 그래서 폼이라고 주고요. URL은 프로젝트 안에 work이라는 이름의 폴더로 만들겠다. 실제 만들어진 폴더의 경로,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OK 하고 나와 보시면 네, 여기 work 타입은 뭐예요? 폼. 네. URL은 프로젝트 안에 work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OK 하시면 결과물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트리 구조로 보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work이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고요.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work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가 만들어지셨나요? 만들어지셨으면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서비스 못 만드신 분들은 저한테 채팅방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손들기로 좀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좀 봐드릴게요. 이게 부끄러워하시거나 막 이러면 저한테 개인으로도 글을 남기실 수 있으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놓치시면 나머지 다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화면을 만들 건데요. 파일 밑에 new 폼 또는 여기에 있는 new 폼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화면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M. 자, 근데 이 소소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내가 소속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선택하시면 컨트롤 N 누르시면 로케이션에 현재 선택된 애가 이렇게 선택돼서 나와요. 안 그럼 물론 여기서 이렇게 콤보로 선택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2개밖에 없으니까 괜찮지만 개발하러 가시면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소한 팁이에요. 자, work이라는 곳의 이름을 우리가 hello라고 만들겠다. 네. 자, name hello. 로케이션은 work. 다음 단계 next. 화면의 크기인데요. 저는 조금 화면이 작으니까 800으로 고쳐볼게요. 다음 단계 넥스트.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페어런트 안에, 폼 안에 또는 div 안에 컴포넌트를 그렸을 때, 뭐 버튼이라든가 에디트라든가 이런 걸 그렸을 때 포지션이 탑, 레프트, 라이트 버튼이 있는데요. 네, 페어런트의 맨 위에서부터 컴포넌트 맨 위에까지가 탑, 레프트, 라이트 버튼. 그 다음에 컴포넌트 자체의 넓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라이선스가 입력이 안 되신 경우요. 라이선스 입력 안 되신 분들은 이따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옆에 콤보 박스가 있는데 콤보를 눌러보면 px와 %가 있습니다. 픽셀과 %. 이게 뭐냐면 화면에 컴포넌트 3개를 그렸는데 이 가운데에만 %로 줬어요. 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커졌을 때 픽셀로 되어 있는 애는 고정되어 있는데 % 된 애만 리사이즈 된 애는 %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아마 레프트와 위드와 뭐 라이트인가 이게 아마 %로 되어 있으실 건데요. 전부 다 픽셀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화면에
퍼센트로 적용하는 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디폴트가 퍼센트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10개 중에 하나가 퍼센트로 되어 있다면 디폴트가 픽스이면 하나만 고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디폴트로 돼서 나머지 9개를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픽셀로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세이브 포지션 인 옵션 얘를 체크해 주셔야 얘가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옵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라이선스가 아직 입력이 안 된 거고요. 그냥 다 퍼센트로 바꾸시신 다음에 밑에 콤보 체크박스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러고 피니시 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만들어지죠. 화면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툴바가 하나, 툴바, 이렇게. 이 툴바는 아까 타입 디피니션에 있던 오브젝트가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사크로 14 LIB 안에 있던 컴포넌트 컴 안에 있던 컴포넌트들 타입 디피니션 오브젝트 있는 애들 보이고요. 자, 이 중에 버튼을 화면에 그릴 건데요. 헬로라는 이 탭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만 늘어났다가 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작업 공간으로 갈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애 앞정 표시 누르면 또 이렇게 저희가 접었다 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개발할 수 있게끔 확보해 주시고요. 여기에 버튼을 그릴 건데요. 버튼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또 하나는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로잉 하시면 버튼이 그려지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숫자가 이 포지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예. 보통 포지션을 보면서 그리기보다는 그려놓고 여기 속성에서 포지션을 수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면을 만들면서 중간중간 화면 테스트 해보는 거는 요 퀵 뷰어입니다. 단축키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FU. 제가 개발할 때 단축키 많이 쓰셨던 분들이 인지 개발도 되게 잘하시고 개발 속도도 빨랐기 때문에 저한테는 단축키를 쓰는 사람은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네. 자, 근데 교육 가보면 이 앞에 있는 런치 프로젝트와 이 퀵 뷰어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이 많으시는데요. 요 뒤에 지금 우리가 실행해 볼 컨트롤 FU 퀵 뷰어는 현재 오픈되어 있는 제 헬로라는 화면이 오픈되어 있죠. 화면별 테스트 할 때는 퀵 뷰어예요. 이 앞에 있는 애는 뭐냐? 얘는 전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런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애를 클릭하면 메인 프레임이 뜰 거예요. 메인 프레임에 저희가 아무 작업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테스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흰 화면만 뜰 겁니다. 그쵸? 우리는 지금 그리고 있는 화면만 테스트 할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퀵뷰어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F6 눌러서 화면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리사이즈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화면이 이렇게 커졌을 때, 근데 이 버튼이 지금 맨 끝에 있는 버튼인데,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있는 버튼은 어디에? 오른쪽에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동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 전혀 이동이 없죠. 왜냐? 화면에 그려진 버튼을 보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레프트와 탑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고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프트 값 대신에 라이트 값을 주시면 되죠. 라이트를 30으로 한번 줘볼까요? 라이트의 값을 30으로 주면 자, 여기 실행 저장하시고요. 큐뷰어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미 실행되어 있는 화면이 있다면 리노드로 보실 수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라이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간격 30이 리사이징 될 때 유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지션이에요. 동일한 화면인데 동일한 버튼인데 얘의 이들을 퍼센트를 고쳐 넣으면 이들을 퍼센트로 변경해 놓으면 저장하고 리노드 했을 때 저 똑같은 크기인데 어떻게 돼요? 그쵸? 넓이를 퍼센트로 줬더니 이렇게 퍼센트로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 초창기 제품인 마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포지션 개념이 얘랑 완전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리사이징 할 때 100% 스크립트 작업을 했다면 엑사크로 플랫폼 14에서는 이런 리사이징 작업할 때 스크립트보다는 프로퍼티 속성에 있는 포지션을 이용해서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시지가 헬로 하고 떠야 돼요. 자,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에 대한 속성이나 이벤트나 바인드 작업을 하는 게 어디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작업 공간이 프로퍼티 창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프로퍼티 창에 보시면 알파벳으로 그룹으로 또는 속성, 이니값, 이벤트, 바인드 이 아이콘들을 뭐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룹으로 볼 수도 있고 알파벳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뭐를 속성이나 이니값이나 이벤트나 바인딩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애는 컴포넌트의 아이디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컴포넌트의 종류, 지금 버튼이라는 컴포넌트 아이디가 버튼 영역이고요. 걔에 대한 작업을 뭘 할 거냐? 이벤트 작업할 거죠. 이거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네. 앞에 있는 N 두 개는 그룹으로 보여주겠느냐? 알파벳으로 보여주겠느냐? 속성과 이니값 그리고 이벤트, 바인드. 네. 다음 저희는 이벤트 작업을 할 거니까 이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버튼, 첫 번째 버튼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퍼티 창에 이 번개 표시, 이벤트,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애 선택했을 때 밑에 있는 애 살짝 올려보시면 간단한 설명들을 아래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버튼 온클릭 이벤트 버튼을 눌렀다가 떼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수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만들어진 함수가 없기 때문에 콤보를 눌러도 함수 리스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만들어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 컴포넌트 아이디와 이벤트 이름을 합친 애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fn 클릭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에 fn 클릭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 이름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 디폴트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함수 이름을 주고 엔터 치시면 그 함수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내 화면과 스크립트 사이에 콤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콤보를 눌러보시면 내 화면에 있는 모든 함수 리스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실 때 어떤 함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스크롤로 위아래를 막 찾지 마시고 이거 누르셔갖고 함수 이렇게 포커스 바로 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내 화면에 있는 함수가 10개던 20개던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실행되는 함수는 여기에 있는 함수가 유일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저는 버튼 명령 on클릭을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콤보 눌러갖고 연결하는 애를 바꿔주시면 돼요. 버튼 명령 on클릭으로. 자, 제가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언론창이 안 뜨시는 분, 메시지 박스가 안 뜨시는 분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가 여기다가 스크립트 작업해놓고 여기에는 FN 클릭을 연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에 on클릭 이벤트에 버튼 명령 on클릭이 연결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제 교육 갔을 때 이 함수가 너무 낯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함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언식이라고 해서 function A 이렇게 쓰는 게 있고요. 하나는 표현식이라고 해서 A는 function B 이렇게 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선언식보다는 표현식을 더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함수명이고요. 펑션에 그다음에 뒤에 있는 인자값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얼러창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띄울 건데요. 얼러창 앞에는 스코프가 붙습니다. 스코프가 뭔지 그리고 어떤 스코프가 붙어야 되는지는 10분 쉬었다가 11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는 푹 잘 쉬셔야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집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쉬기 전에 여기까지는 진도 나간 데까지는 완성을 해주시고요.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세요. 자, 쉬었다가 11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